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순정 실장님 승진했습니까? 나는 승진했습니다. 저는 실장님 지금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너무 친소한 거예요, 실장이. 그런가 보다. 그 인지도 못해서 지금. 저기 댓글에 승진했다고. 본부장님이라고. 맞습니다. 예. 우리 작가님은 앞으로 권순정 리얼미터 본부장님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좋은 것보다 정말 전혀 이게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댓글. 예. 본부장님 되셨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부터 살펴봅시다. 네. 조사 결과를 먼저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까먹으니까. 예. 이 조사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고요. 조사 대상으로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 유선, 임의 걸기,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심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니라 올해 거의 40%대 평균으로 잡으면 중후반을 유지를 했는데 모처럼 만에 50%대를 2주 연속 유지를 했어요. 특히나 지난주 주중 집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계에서는 54%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주 후반에 내려가지고 26일 금요일에는 일간 집계로 49.2%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포인트 떨어져서 결국에는 52.1%로 지난주 주간 집계를 마감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떨어진 데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동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서 사실 이제 좀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데 사실 북한의 너무 저자세가 아니냐. 실제로 이게 남북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계기로 이러한 어떤 여론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죠. 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면은 북한에 미사일이 없었다 그러면 상당히 더 큰 폭으로 올랐을 것이다. 아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54%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련된 보도가 훨씬 더 확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55%를 선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가정이니까. 진짜 윤희용 센터장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오른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연속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에서 한국당 정당 지지율은 26.7%, 지난주에 비해서는 0.4%포인트 하락을 한 것이거든요. 다른 조사들에서는 또 20% 밑으로 떨어진 이제 조사들도 최근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 이제 황교안 대표 집권 체제 들어서서 상승하던 흐름들 있었던 것이고 30% 넘게 나오던 조사 결과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 중반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것 또는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마 크게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일 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문제점들 실정을 어쨌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일본의 덫, 한일 관계 덫에 빠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본을 옹호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좀 비춰지는 측면들, 그러면서 국민 정서와 충돌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정당 지지율을 한국당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한국에서 좌우를 가르는 데 있어서 좌우를 포괄하는 어떤 통합적 성격이 나는 가장 이제 파급력 있는 이슈가 일본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여의도 정치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당의 어쨌든 전략 또는 행보가 상당히 좀 미스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유로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최근에 좀 공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 과연 이것이 안정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치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비판들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 태극기 세력 일부에서도 또
그런 목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 측면들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우리 공화당 정당 지지율이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약 2%포인트 가량 정당 지지율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국당 정당 지지율을 어쨌든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지 정당이 없던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을 상당히 지금 낮은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만은 최근 2주 동안 떨어진 거는 역시 일본과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본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발을 해왔는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그렇게 되니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본의 우호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자유한국당의 전략 실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20%대로 2주 연속 환경 대표 체제 이후에 머물렀다는 것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집토끼에서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니까 한국당이 집토끼면은 이념 성향을 보면은 보수층이거든요. 그 5월달, 6월달에 어느 한때에 한국당의 보수층 지지율이 거의 70%대로 붙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 대비 한 5, 6%포인트 떨어져서 50%대 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토끼인 진보층에서 60%대 중반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10%포인트 차이로 집토끼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커 보이고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은 외부적인 일본이라는 공격을 하고 있어서 단결을 하고 정부의 힘 모아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전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공세를 모았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불매운동이 이제 감정적이라든지 비이성적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상 일본에서 거부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내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은 우리 리얼미터 현안 조사에서 잡힌 바가 있고 바로 이 요인으로 이 20%대 중반 때로 떨어진 거라든지 집토끼에서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 것은 그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제 이런 이제 국정의 실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 잘 안 먹히는 또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또는 일본 경제에 대한 그 인식 비중이 과거와 많이 변했다는 것도 아마 그 배경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일본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경제 보복 조치를 한다든가 경제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커져서 거기서 동조하게 되는 흐름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 경제 여전히 뭐 일본 경제가 사실 우리 경제보다 훨씬 더 강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과거 10년 또는 2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감들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일 관계 또는 한일 경제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본 인식이 그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국당 측에서 또는 보수정당 측에서 그 정서들, 국민 정서, 기본 정서를 면밀하게 좀 읽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도 아마 그 판단을 뒤늦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죠. 국회를 열기로.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을 하기로 했고 또 추경도 이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한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영향도 있고 이번 주 같은 전망을 해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26.7%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를 쏜 이후의 여론이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일 날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가 가기가 일본에서 열려서 백색 국가 재지정이 거의 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일 감정이 한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렇죠.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야권의 뭐 안보 위기론, 안보 실패론 이런 공세가 아직 유효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여론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한국당 지지율이 결정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 지지율이 일정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리고 국정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도 일부 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추경하고 일본에 대한 이제 그 비판 결의안을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일본에 대한 인식들 국민들이 잘 안 변하는 상황들을 이제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은 이제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것이 장기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연계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이 뭐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한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이 그것을 추경 등 이것을 일본의 보복 조치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한국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지연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더 심화 악화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게 된다면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자 하는 그 전략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지금 경제 실정의 어떤 책임이랄까요? 이런 문제들을 약간 그 원인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야당에서는 이런 행보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자신들을 지지했던 보수층에서 지난주 대비 떨어졌다는 거 지지도가 이게 큽니다. 예, 그게 좀 아플 것 같아요. 예, 많이 아플 겁니다. 네. 그것도 결국은 제일 큰 점은 역시 대일본에 대한 태도. 예,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들을 보면은 집토끼를 계속 끌어모으는 어떤 막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예. 근데 이제 50%대 중반으로 단 한 주 만에 떨어진 건 상당히 아픈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취임 그 즈음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지금까지 노력들이 사실은 상당히 희석됐다는 것이니까 아마 내부에서의 반발, 비판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현안 조사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보죠. 네.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일 특사 파견 또 한일 정상회담 등 고위급 간 외교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걸 빨리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조사를 왜 했냐, 뭐 전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서 좀 이 조사를 했어야 되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선택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일 외교적 타협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하나의 선택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톱다운 방식의 필요함으로 찬성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죠. 그리고 사실상 강제준용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의 양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반대가 약 49%가 나왔고요. 찬성이 41% 정도가 나왔습니다. 5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반대가 조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 하려면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와라. 그 이전은 안 한다라고 사실상 했잖아요. 거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사실 이 외교적 타협을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우리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오늘 나왔던 메시지 이전에 조사가 됐는데 만약에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 내일이나 모레 이 조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대가 훨씬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름몽답은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모름몽답은 1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거의 다 이제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다 갈리고 있습니다. 뭐 정의당, 민주당, 진보층, 중도층까지 포함해서는 반대 고세하고 한국당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TK, PK, 영남권, 육제, 미상 이쪽에 찬성이 높은 걸로 봐서 다른 아주 쟁점 현안처럼 어떤 진영별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외교적 타협론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를 물은 질문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찬성은 41%, 그 반대, 외교적 타협하는 거 반대한다 49% 정도 나온 것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외교적 타협 반대하는 게 적은 것 아니냐, 다른 이제 한일 간 이런 이슈들에 대한 조사에 비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외교적 타협론을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어쨌든 결과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외교적 타협론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는 응답들이 좀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격차가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일본이 8월 2일 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만약에 취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논란이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조사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사실 이 조사는 많이 있었어요.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이것을 과연 파기해야 되는 것이냐,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아마 새로운 쟁점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2016년에도 한국갤럽에서 조사했을 때 한 60% 정도가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파기하는 것이 높다는 것이 한 60% 나왔었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26일, 27일 1,0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률은 이제 8.9%였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기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파기 찬성이 59.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은 32.1%였으니까 그러니까 6대 3 정도의 비율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파기해라.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여론이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은 틀로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본에서 만약에 백색 국가 조치 그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일 그러면 8월 2일 날 백색 국가 조치를 일본이 취하게 되면 지금 6대 3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더 차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기해라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 맨 먼저 이거 파기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정의당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도 어쨌든 이 카드 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얘기했었고. 다만 이게 이제 문제는 근데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역시 이거 파기하면 안 된다 또 이랬단 말이죠. 맞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측면에서. 그러면 또 국민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지도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색 국가로 해서 제외를 하면은 세계에 대한 금수가 아니라 수백 개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의 적대 관계로 일본이 우리를 본다고 보는 건데 적대 관계에서 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주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적대 국가인데 한일 군사협정을 왜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동맹관계에서 할 수 있는데 적대 국가로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어떤 국민들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있는가 그걸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분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언제 왜 국민들한테 안 물어보고 체결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제 그 문제는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사에서 비슷한 조사를 또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호르무즈 그 해협에 파병하는 문제 있잖아요. 찬성 응답이 64%였어요. 상당히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군사를 파병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약간 생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64%라고 높은 이제 파병 찬성론이 나왔다는 것은 또 의아한 것이란데 여기는 아마 이제 한미 간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류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지금 대립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는 것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 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어쨌든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제재를 하게 되면 아마 보수층에서는 약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한미일 동맹이란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 다수가 이것은 지고지순한 어떤 철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어도 그 반대 파기하는 걸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네. 뭐 꽤 오래전에 체결된 것도 아니고 네. 체결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 안보를 우리가 못했느냐 아니면 한미일 공조가 안 됐느냐 그것 네. 때문에 이런 생각도 국민들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그 대일본에 대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네. 그 만일 자유한국당이 또 일본과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면은 지지도는 더 떨어질 확률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일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자기들은 백색 국가에서 제외는 하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대로 가야 된다. 아, 정말 그거 보고 정말.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한미일 동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예. 요것만 따로 놓고 또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네.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또 모르는 거다. 내일 우리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된 여론 지형들을 좀 이 건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그 외교적 타임론 찬성하냐 반대하냐 네.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71.6%가 외교적 타협에 반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72.3%가 찬성. 네. 이거 완전히 결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진보층이 결집이 조금 더 높았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예, 보수층보다는. 그래서 예. 이제 반대쪽으로 뭐죠? 예. 반대쪽으로 근데 좀 돌렸죠. 중도층에서는 과반이 네. 외교적 타협에 반대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쟁점 현안 데에 있어서 결정은 중도층이 합니다. 중도층이 어디에 쏠리냐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국민 여론은 반대쪽으로 쏠려 있다고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일 간의 갈등 해소를 하는데 외교적 타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한 50%가량 된다. 이것은 얼마만큼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특성상 네. 외교적 타협론 이러고 하면은 네, 해야 되는 많이 거잖아요. 나와야 되는 네, 정상인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의 현재 공식적인 입장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 입장이라든가 또는 뭐 여당의 일각의 입장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들, 좀 감정이 상한 상황으로 이제 이 조사 결과는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일반적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네, 갈등이 있으면 해소하고 타협하는 게 정답인 것이거든요. 거기는 예. 가중치가 부여돼서 응답이 나오는 것이 원래 정상인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한마디 것이죠. 더 안 됩니다. 시간이 끊겼어. 없어요. 예. 본부장님 승진 기념으로 여기서 끝내세요.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